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주차에 소개한 강의 내용 또 수강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가 있는데요. 우리 서점에, 군의 서점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를 하고, 어, 우리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온라인으로 출제가 되는데, 교재에서 출제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리 준비한 강의안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하고 이 내용 외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교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가는 것이 있다는 것.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함께 듣고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IR, 포스 IR 이렇게 하죠. 더 포스 IR,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는데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ICT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으로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4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또는 어떤 면접 같은 걸 할 때 특히 이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할 경우에 면접이 있게 되는데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각각의 산업을 대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그래서 산업혁명이다 볼 수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차 발명으로 시작된다고 하죠. 18세기 영국에서 전기기관의 발명과 기계식 생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업과 수공업 경제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 산업혁명의 효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것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이른바 자동차가 등장한 자동차 혁명이 볼 수도 있는데 19세기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되고 분업과 자동화 생산이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 제조업 제품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이때 컨베이어 벨트 뭔가 하면은 기존의 자동차 같은 것을 이렇게 조립을 하려면 한 군데서 그 뭐 차체를 둔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조립을 하고 다시 옆에로 옮겨가 가지고 또 조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많이 들고 장치가 무겁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불량도 많이 발생돼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부품들을 컨베이어로 또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부품이라고 그러죠. 그 제공품이라고 그러죠. 만들어 과정에서 그것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을 해서 계속 연속되도록 함으로써 시간 단축도 되고 또 정확하게 또 자기가 할 거 있는 부분들 나는 뭐 엔진을 넣는다, 핸들을 넣는다, 바퀴를 끼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 효과를 가져오도록 아주 획기적인 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인데요. 이것이 이제 2차 산업은 전기혁명, 자동차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보화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자동화, 대량 생산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그동안에 어떤 그 공장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회사 같은 데서도 서류를 작업을 하도 수기 작업을 많이 하다가 이제 디지털화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고 있죠. 또 자동화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는 일부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본다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서 정의가 제시되었습니다만 그게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현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어 가볍고 유연한 생산 체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최근에 주목되는 것이 키워드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죠.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분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존의 공장에서 어떤 그 맨파워, POM이라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죠. M으로 시작되는 사람, 그죠? 메소드, 작업 방법, 머터리얼, 재료, 또 지금 머신, 기계 이렇게 4M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손으로 수동으로 했던 데 의한다면 지금 이제 대량화가 되면서 더 많은 정확도와 또 더 많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고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해서 많은 더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졸업 이후에 진학을 하든 또 취업을 하든 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근무할 곳이 스마트 팩토리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으로 해서 대량 맞춤 생산이 가능한 생산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데 한번 볼까요?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각각의 산업혁명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발명이라든지 혁명적인 제시물, 산출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기로는 18세기 1770년대 후반이죠. 철도 건설과 전기 기관의 발명이 대표적으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물과 전기의 힘을 이용한 기계화, 기존에 그 수작업 이런 걸 하는 것에서 이렇게 기계화됐다는 부분이 차별적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약 100여 년 후에 20세기 후반입니다. 19세기 후반입니다.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이 있었던 시기로서 이때를 전기혁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차가 기계화 혁명이라면 2차는 전기혁명 그리고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 그래서 빈부 차이가 많이 생겨나고 부자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산업 사회가 본격적으로 진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충돌이나 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많이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시작을 하면서 특히 이제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정도로 보면서 컴퓨터가 출현되고 인터넷이 본격 개통됨으로써 정보 기술을 통한 자동화, 이게 정보 기술이 이른바 IT 기술 또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ICT, 정보통신 기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인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을 여러분들도 뭐 거의 매일 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융합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하는 이런 코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보다 많은 것, 이른바 빅데이터의 3V라는 게 있었죠. 대용량, 볼륨, 또 엄청난 속도, 스피드, 그다음에 다양성, 베러시티 이렇게 해서 그런 특징을 갖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빅데이터에서의 산부인은 최근에 오보이로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밸류죠, 밸류. 자동화가 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수많은 데이터 중에 각자가 바라보는 데이터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우리 호스대학교가 있다 그러면 어떤 학원이나 이런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호스대학교가 어디에 있지? 생수는 얼마나 되지? 뭐 우리 호스대학교가 충청남도에 있는 사립대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참 많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여러모로 갖추고 있는 대학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학생들, 이 학생들 중에서 인문계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또 공학계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공학계 학생들은 어디서 주로 공부를 할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인문계, 경영 이런 학과들은 천안 캠퍼스, 또 공학 계열 학생들은 또 아산 캠퍼스 이렇게 많이 또 지가 되고 있죠. 또 서울에 또 대학원이 있어서 벤처대학원, 창업대학원 등이 있어서 학생들을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가 주는 의미,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스, 또 만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 IoT, IoE 등으로 네트워크화된 초연결 세상에서 인공지능은 초지능 로봇과 생활하고 있으며 가상현실에 기반한 가상세계를 초현실적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클라우드라는 개념이죠. 기존에 요즘 우리가 하드디스크라든지 또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원격시에서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개념, 클라우드 오피스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기술들은 다양한 산업들과 융합되고 비즈니스 모델들로 표출되어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다중의 가치를 창출하는 초융합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 이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oT가 이런 것이죠. 집안에 있는 냉장고가 있다든지 뭐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물건에 불과했던 부분에 각각 센서를 달모로 해서 센서가 있고 통신 장치가 필요하겠죠. 무선 통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외부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뭐 집의 냉장고 전원을 켠다 끈다, 주택의 전원, TV를 끈다 켠다, 뭐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가스레인지는 끄고 왔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그래서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또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른바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치 사슬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치 사슬인 설계, 생산, 유통, 판매 이런 구조들이 있었죠. 어떤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게 흘러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판매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생산자가 직접 설계하고 해서 생산 설계 같이 하고 유통을 과정을 생산하고 직접 직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치사슬은 설계, 유통, 생산 구조로 이루어진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3D 프린팅이라든지 또 직접 안 하더라도 그 설계를 해가지고 위탁 생산을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토지 매입과 같은 고정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 않으므로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ICT 창업, 이 비즈니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요건들을 확인을 하고 자기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구체화하는 이런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제에도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번 주부터 팀 구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 산업혁명까지의 공급자와 4차 산업혁명 이후 공급자의 개념은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치 사슬에서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밸류 체인이라고 가치 사슬을 얘기하는데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고 생산자이며 소비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가치 사슬 구조의 동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슈라프만은 이런 가치 사슬의 붕괴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면 시장, 투사이드 마켓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 경계가 모호해지고 발생하는 가치에 따라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역할이 쌍방전이 가능한 플랫폼 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존에 그래서 공장을 설치한다, 뭘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단히 뭐 시설 비용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고 또 종업원을 모집한다든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을 자기의 능력과 기술과 결합시키면서 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선출물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사슬의 붕괴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디지털 코어라고 해서 주문, 동시통합계획, 고객 연결, 스마트 공장, 지능적 공급, 디지털 개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코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그물망처럼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혁명을 가능하게 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산 병렬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파인만에 의해서 제시가 된 것인데 노벨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한 장소에 모여있는 하나의 커다란 슈퍼컴퓨터가 아닌 여러 장소에 분산된 수많은 컴퓨터를 연동하여 하나의 컴퓨터처럼 슈퍼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용 PC들 사용도 엄청 좋아졌죠. 서버와 연결해가지고 작업하기도 하고 또 협력해서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분산 병렬 슈퍼컴퓨터. 그래서 위치에 관계없이 지리적인 요건에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목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CT 기술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게 하는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우리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함에 있으면서도 기존에는 교실에 와서 이렇게 불구하고 데이터를 올리고 토론이라든지 과제라든지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업로드 시켜놓고 가상 공간에 한 다음에 그 처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도 또 4차 산업혁명의 창업도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로 해석이 되지만 아주 많은 초대용량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걸 DBMS라고 하죠.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우리가 예를 들면 형태가 갖춰져 활용할 수 있는 것, 전자적으로 수집된 것, 엑셀이라든지 있는 것이죠. 근데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또 반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이렇게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로 된 것, 또 영상으로 된 것, 텍스트로 된 것,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비정형이라고 반정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하이퍼텍스트라든지 우리가 코딩 같은 걸 한다 보면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어떤 내용이라 담을 수 있는 이런 그 데이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형에 비해서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외에도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 5G 시대를 5G 5세대 이동 통신이죠.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단말기 사이의 정보 통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단말기 또는 사물 간의 초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킹 환경 가운데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 서비스 능력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개념을 좀 잡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소형 컴퓨터가 가장 발달되고 있습니다. 초소형 컴퓨터는 사물에 내장되어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사물을 통제할 수 있는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물에 내장할 수 있는 초소형 컴퓨터가 속속 개발되고 있죠. 또 사물 인터넷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장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소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다고 해서 기존 동네처럼 어, 뭐 사양이 떨어진다든지 속도가 느린다든지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요인 중에서 최근의 추세는 단연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그죠? 인공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컴퓨터에 지능을 부여하여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컴퓨터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새로운 과학 분야로 인간의 지능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경망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음성 인식, 번역, 통역, 이미지의 추출, 창조 영역까지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대단히 높죠. 그런데 이제 여행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이 부딪힐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최근에는 다양한 앱을 통하여 번역 앱이라든지 또 뭐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앱 등을 통하여서 사물을 식별하고 낯선 것이라도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또 렌즈 관련된 앱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성형 AI가 많이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오고 구글 또 MS를 포함한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나오고 챗 GPT라든지 또 빙이라고 있고 바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국내 네이버에서도 크로바 X라고 하는 생성형 AI 솔루션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변화가 있고 빠르게 또 어떤 소식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거를 베낀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하는 이런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단어 3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예를 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면접 같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3D 프린팅, 또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본다면 다시 한번 보면 3차 산업혁명과 차별되는 것이 속도, 범위, 영향력 면에서 더욱더 막강하다. 두 번째, 획기적인 과학 기술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산업 재편, 점진적 혁신이 아니고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산업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생산성의 향상, 생산 및 유통 비용을 감소하고 개인 소득이 증가합니다.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고 빈부격차 또는 노동시장의 붕괴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상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러다이트라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초기에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전기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공장들이 제시되고 개발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뭐 면 이런 것, 면 방직국의 공장
같은 기계들이 나타났을 때 저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파괴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4차 산업혁명까지 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한번 발휘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보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또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잘 알아봐 두길 바랍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기계 사이에 인간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자동화를 통해서 활동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 기계 간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마트화하게 처리된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1교시 수업을 마치고 다음 2교시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